여러분들 콜의 폴더 아래서요, 1번, 2번, 3번, 세 번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구글 콜앱. 여기 파일 제목은요, 머신러닝 ML 3번,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트레인이라고 쓴 거고요. 훈련.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룰 내용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왜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제목은 저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numpy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ad.csv 같은 판다스의 기능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도 필요하겠죠. matplotlib, pyplot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본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모듈들이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런 네, 패키지들이에요. 사이클런 모듈에는요, 사이클런 패키지에는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게 모듈 이름입니다. 그 네이버스 모듈에는요, 저희가 어제 사용했었던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오늘도 분류 문제를 할 거예요. 네, 분류니까 classify가 분류죠. 그래서 K neighbors, classifier. 이거는 KNN, KNN 분류기, 머신러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패키지에 또 어떤 모듈이 있냐면, 점 해보세요. 점 하면 그 사이클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듈 이름들, 서브 모듈 이름들을 아마 쭉 하고 보여줄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게 셀렉션이에요.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 모듈 안에 뭐가 있냐면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함수 이름입니다. 사이클런이 되게 그 클래스 이름이나 변수 이름 혹은 함수 이름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단어들이 그 밑줄 없이 단어들이 그냥 붙어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은 클래스. 그 다음에 모든 단어들이 소문자로만 만들어져 있고 단어와 단어는 밑줄로 연결하는 이런 그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은 함수 이름이거나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런 명명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훈련셋과 네,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 셋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사이클런에서 그 모듈 이름들 중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은요, 어, 매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평가 지표라는 뜻이에요. 지표.
지표라는 뜻이 매트릭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느냐,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accuracy score,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precision sco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recall score라고 하는 게 있고요. F1 sco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저희 공부할 거예요. 정확도는 가장 쉬운 개념이고요. 1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 그게 정확도. 그 다음에 프리시전, 정밀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콜, 재현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F1 스코어가 무엇인지 이 개념들 저희 공부할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평가 지표 함수들이에요. 평가 지표 함수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이킷 런의 똑같은 매트릭스 패키지에서 사실은 여기다가 쭉 하고 더 추가를 해도 돼요. 추가를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른 줄로 이렇게 넘긴 것뿐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평가 지표들을 그 내용들, 평가 지표의 내용을 뭐 출력하거나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우리말로는 혼동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동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그 함수가 클래스가 scikit-learn의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서 임포트를 할 건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얘가 특성 스케일 변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자죠. 저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 클래스들은 일단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함수들은 그냥 바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호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녀석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요, 특성 스케일 변환기 중에서도 특성 스케일, 표준화를 해주는 표준화. 우리 그 변수들의 값을 변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화와 정규화. 스탠다다이제이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표준화를 해주는 변환기가 스탠다드 스케일러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함수는 정규화는 최소값, 최대값을 0과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min, max,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이 똑같은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min, max,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min, max 스케일러가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스케일러예요. 보통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min, max 스케일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지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고기 데이터에서는 표준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요. 프리는
이전, 뭐뭐 하기 전 이란 뜻이고요. 프로세싱은 어떤 처리를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라고 해서 전처리라고 얘기해요. 전처리. 보통 뭐 데이터 전처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 전처리.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프리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 이름들을 보시면 그 모듈 안에 어떤 그 모듈의 이름들을 이해를 하시면 각각의 모듈 안에 어떤 함수나 어떤 클래스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대략 예상이 돼요. 그 의미들을 알고 계시면. 네, 그래서 요 정도 저희가 임포트를 먼저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먼저 그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데이터는 우리가 어제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경로는 어제 썼던 그 경로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https bit.ly fish csv 데이터. 사실은요, 요거 주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요 복사 좀 해볼게요. 주소 복사를 하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주소 줄에다가 주소 입력하고 엔터. 아마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소는 이거란 뜻이에요. 이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다라는 얘기고요. 시간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로 가죠. 이게 원래 주소예요. 이게 원래 CSV 파일이 있었던 주소고, 보시면 종류, 무게, 길이,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CSV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소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요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깃허브가 있는 거고요. 이 위키박 이게 라고 하는 게 그 깃허브의 그 소유자. 여러분들 책 저자 박혜선님이고요. 그 다음에 혼공, 머신러닝, 딥러닝,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저장소 이름 그리고 실제 파일 이름 이게 원래 주소예요.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압축된 그 경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소는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됩니다.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fis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어떻게 하시면 돼요? 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파일 경로를 주시면 돼요. 파일 경로 주시면 되고요. 실행하시면 네, 잘 읽어오죠. 잘 읽어오고요. 헤드 출력해 볼까?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셨던 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테일도 출력을 해볼까요? 테일.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브림, 돔이라고 하는 녀석들만 있었고요. 뒤쪽에는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녀석들만 있었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포나 그런 것들 확인 안 할게요. 어저께 다 썼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하나 지정할게요. 판다스 set 옵션이라고 해주시고요. 옵션 이름은 디스플레이 점 맥스 로즈 그리고 값은 10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은 출력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개수가 10개가 넘으면 점점점 하고 줄여가지고 어, 앞에서 10개, 뒤에서 10개만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만 보여주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제는 어제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어떤 문제로 할 거냐면 그 브림과 브림은 우리말로 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브림과 그리고 스멜트, 빙어, 빙어를 분류하는 문제로 저희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여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할게요. 피쉬에서 피쉬의 스피시즈가 두 개 문자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s in 사용하시고요. 리스트로 브림 그다음에 스멜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F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브림, 스멜트 49개밖에 없어요. 49개밖에 없고 컬럼은 6개를 일단은 다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컬럼 6개를 다 선택을 했고 49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6개의 컬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진 분류 문제고요. 이진 분류 문제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웨이트와 어제처럼 똑같이 웨이트와 랭스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전체 특성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전체 특성을 다 사용하지 않고 웨이트와 랭스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특성 배열을 만들 거예요. features. 특성 배열은 특성 배열은 몇 차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X라고 할게요. X. 특성은 영어로 feature입니다. feature. 그렇죠.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컬럼을 2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 선택하시면 되냐면 weight 그리고 length 이렇게 2개의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다 배열로 만들게요. 점 하시고 values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다 출력하는 거는 너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2차원 배열에서 앞에서 5개만 자르겠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 있는 숫자들 잘 보시면은요.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한 거에서 첫 번째 물고기가 242g 25.4cm, 242g 25.4cm, 다섯 번째 물고기는 430g 29cm, 430g 29cm.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뭘 만든 거다? 2차원 배열을 만든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뒤쪽에 5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숫자가 같은지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뒤쪽에 5개. 뒤쪽에 5개. 여기 끝에 있는 거 숫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물고기 19.9g 15cm. 19.9g 15cm. 그죠? 그 바로 위쪽에는 19.7g 14.3cm.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죠? 그죠? 모양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X점 쉐입.
물고기 몇 마리 있다고요? 49마리. 특성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이 쉐입을 살펴보게 되면 쉐입은요. 앞에 있는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첫 번째 차원은 그 데이터에서의 샘플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특성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냐? 물고기 49마리다. 물고기는 몇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2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은 물고기 개수, 두 번째 차원은 물고기의 특성의 개수.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게 뭐냐면 타겟 배열을 만들 겁니다. 타겟 배열은요, 몇 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타겟 배열은 Y라고 할 거예요. 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Y를 출력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열이죠. 문자열입니다. 사실은 그 머신러닝을 할 때에는 이 타겟도요. 타겟도 문자열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보다는 숫자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0이라고 한다면 스멜트는 1 이렇게 숫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훈련할 때 시간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문자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 숫자로 정수로 변환하시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가 2개밖에 없으면 0과 1 이렇게 인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고기 종류가 7마리가 있다. 그러면 0,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정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이거 문자열을 그대로 남겨두셔도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같은 거.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 남겨두셔도 돼요. 근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문자열로 남겨두기보다는 0과 1로 인코딩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카테고리컬 인코더라든가 몇 가지 그런 클래스들이 있어서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가 됐고요. 시각화는 따로 안 해보셔도 되겠죠. 어제 다 보여드렸던 그 분포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제 사용했었던 데이터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분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특성 배열을 머신러닝 모델한테 KNN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타겟을 마찬가지로 KNN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할 때에도 이 문제지를 그대로 사용을 했죠.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기가 머신러닝 모델은요,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자기가 학습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100%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100%에 근접하는 혹은 뭐 90% 이상이 되는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정확한 평가라고 하기에는 수행 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실력을 평가를 하려면 그 학생의 진정한 실력을 평가를 하려면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 이외에 수업 시간에 안 풀어봤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맞추는 학생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거잖아요. 그죠? 응용력이 좋은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으면 그걸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느냐, 자기가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은행 안에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문제들,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만 남겨둘 문제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머신러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로요. 목차로 훈련, 훈련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 분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러닝, 기계가, 기계가 학습을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거에 따라서죠. 그냥 학습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을 하는 게 머신러닝. 도미와 빙어를 분류를 해준다거나 뭐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예측을 해주는 게 머신러닝인데 그때 우리는 그렇다면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겠죠.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배우는 거예요. 러닝.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훈련시키는 거고 수강자 입장에서는 러닝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시킨다, 학습한다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훈련,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어, 모델에게 특성 데이터와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들을 레이블을 제공하는 것을 머신러닝을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레이블은 괄호를 썼죠. 괄호를 썼는 특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인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주는 거.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한테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만 준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라고 하는 레이블도 같이 제공을 했죠. 그죠?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 그러니까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지도학습인 거고요. 지도학습인 거고, 레이블이 없는 특성 데이터들만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주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괄호를 쓴 겁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을 함께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훈련하는 것을 지도학습,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특성 데이터만, 레이블이 없는 특성 데이터만 주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란 두 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된 데이터와 학습된 데이터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점수화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를 할 때 교과서 안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 외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서 어, 응용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두 가지를 다 점수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제는 학습된 데이터만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순수하게 평가를 위해서만 남겨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훈련 셋과 그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데이터들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훈련 셋은 그 머신러닝 모델에게 제공하는 특성 데이터들과 레이블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스트 셋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순수하게 평가를 위해서만, 평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남겨두는 그 특성 데이터와 레이블들을 테스트 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들을 모르게 평가를 위해서만, 평가를 위해서만 남겨두는 그런 데이터와 레이블들을 테스트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분리하는 방법에는 분리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차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들이 좀 어렵죠? 그죠? 오히려 영어가 더 쉬워요. 시퀀셜 샘플링이고요. 시퀀셜 샘플링. 임의 추출은 랜덤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 어, 층화 추출은 영어도 좀 어렵기는 해요. stratified sampl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이런 것도. 말로 하면 요 세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다 해볼 거고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순차 추출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랜덤 샘플링을 하거나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요.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할 겁니다. 어, 숫자 추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차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데이터셋이 물고기가 이렇게 몇 마리가 있었냐 하면 49마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행들이 쭉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뭐 보통은 뭐 7대 3이나 8대2 이 정도로 나누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훈련할 때 데이터를 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이 줄 거고, 교과서 밖에서는 문제를 좀 적게 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데 보통은 뭐 7대 3이나 8대2나 뭐 이런 정도로 나눠요. 네, 그런 정도로 나누는데, 시퀀셜은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위에 7대 3으로 나눈다. 그럼 위에서 70%, 아래쪽에서 30% 이렇게 나누는 게 순차 추출. 이렇게 나누는 게 순차 추출이에요. 어, 그러면 이 그러니까 샘플링은 샘플을 뽑아내다는 뜻이잖아요. 데이터셋 안에서 샘플링하다, 뽑아내다, 뽑아내다. 샘플들을 뽑아낸다. 네, 그런 뜻인데 순서대로 뽑아내게 되면 순서대로 뽑아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찾아볼 겁니다. 어, 어, 우리 데이터셋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셋이 정렬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49마리 위에서 35개가 전부 다 도미였었고요. 아래쪽에 14개가 전부 다 빙어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위에서부터 딱 순서대로 잘라버리면 훈련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도미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럼 머신러닝 모델은 빙어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예측할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도미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도미라고만 예측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샘플들이 뭐 도미와 빙어들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섞여 있었다면 위에서 딱 잘라가지고 그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근데 일정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오히려 머신러닝의 그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추출은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하고 얘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적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 임의로 추출한다, 랜덤하게 추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임의로 추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마구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뽑기 하듯이 로또 번호를 뽑듯이 49개 샘플들을 섞은 다음에 거기서 70%를 뽑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에도 이렇게 뭐 도미도 섞여 있고 빙어도 섞여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게 랜덤 샘플링. 그래서 랜덤 샘플링도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을 섞는다라고 하는 과정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을 섞어버린 다음에 위에서 70% 아래쪽에서 30%를 선택하면 섞여져 있는 상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랜덤 샘플링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랜덤 샘플링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49마리 중에서 35마리가 도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14마리가 빙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5대5 비율이 아니었었죠. 5대5 비율이었으면요. 랜덤하게 섞었을 때에도 아마 비슷하게 5대5나 아니면 5.5대 4.5나 이런 정도로 랜덤하게 뽑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편차가 이렇게 크게 되면 아무리 랜덤하게 섞는다고 하더라도요. 훈련 세대는 빙어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테스트 세대는 빙어가 적게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35대 14라고 하는 비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별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층별로 샘플링을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35개랑 1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35개 안에서만 랜덤하게 섞어요. 요 안에서만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70%를 뽑아요. 그리고 30%를 남겨둬요. 그리고 아래쪽 14개를 또 랜덤하게 섞어요. 아래쪽 14개에서 70%를 뽑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70% 뽑고 아래쪽에서 70% 뽑고 그거 합쳐주면 70%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겨진 30%와 여기서 남겨진 30%를 합쳐가지고 30%의 테스트 셋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훈련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비슷해지겠죠. 그죠? 이런 방식을 층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화 추출. 영어로는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층화 추출이에요. 랜덤 샘플링이나 혹은 층화 추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train, test, split이에요. 훈련과 테스트를 분리한다 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 순차 추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순차 추출. sequential sampling입니다. 우리 전체 49마리 있었죠. 아까 보통 훈련셋과 테스트를 나눌 때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보통 7대 3 정도 비율.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9대 1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물고기가 100만 개의 물고기가 그 조사가 됐다. 그러면은 9대 1 비율로 했을 때 90만 개랑 10만 개가 되겠죠. 테스트 셋만 해도 10만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은 훈련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만 해도 벌써 10만 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만 띄어놔도 테스트 셋으로 충분해요. 근데 뭐 한 1000개밖에 없다? 그러면 테스트 셋으로 100개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 셋의 그 어떤 크기에 따라서 뭐 9대 1로 나누기도 하고 8대 2로 나누기도 하고 7대 3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70%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70%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35개의 70%는 49개의 70%는 34개죠.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 훈련용으로 35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자기적인 거긴 한데, 자, 이거는 훈련하려고 하는 샘플의 개수. 훈련 셋 샘플 개수를 35개로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순차 추출은 뭐라 그랬어요? 순차 추출은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딱 뽑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음. 자, X라고 하는 변수가
훈련 세트를 가지고 우리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 X를 7대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7을 훈련 셋, 그 다음에 3을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특성 배열을, 특성 배열을 훈련 셋과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 셋을 트레인이라고 할 거예요. X 트레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35개를 뽑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슬라이싱 하면 되는 거라고. 얘가 훈련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만들게요. 변수 이름을 X 테스트라고 할게요. 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다음 인덱스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num trains부터 끝까지 얘가 테스트 셋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특성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레이블들도 그죠? 레이블 그러니까 타겟 배열이죠. 어,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테스트 레이블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X에 있는 순서하고 Y에 있는 순서는 똑같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 트레이는 Y에서 첫 번째 물고기부터 35번째 물고기까지 얘가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Y 테스트는 그러면 35번째부터 num trains부터 끝까지 얘가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숫자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수를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순차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함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훈련 세트에서 앞에서 70%, 뒤쪽에 30%. 그 다음에 타겟에서도 앞에서 70%, 뒤쪽에 30%. 요렇게 순서대로 잘라버리는 게 이게 순차 추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모양 한번 살펴볼게요. X 트레인의 모양은 몇 개가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훈련 샘플 개수 몇 개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35개로 하기로 했죠. 여러분들 이거 몇 개가 될지 아셔야 돼요. 물고기는 35개, 특성은 2개. 이렇게 나와. 얘가 앞에 있는 35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물고기 샘플 개수. 그죠?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의 특성들의 개수. 물고기 특성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X 테스트의 쉐입은 49마리 중에서 35마리를 뽑아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14마리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14마리의 물고기, 특성은 랭스와 위드스 2개.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Y 트레인의 모양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리고 샘플은 몇 개? 35개. 이것도 이해되셔야 돼요. 왜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지.
얘는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은 그 샘플마다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불임인지, dom인지, 그죠? 0인지, 1인지를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그리고 Y 테스트의 모양은 당연히 14개가 돼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샘플 14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순차 추출로 우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할 수 있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 평가한다. 요 세 가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의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요거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KNN 분류 모델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KNN이라고만 할게요. K, 네이버, 클래식, 바이오. 기본값은 네이버들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 최근접 이웃을 찾는 개수는 5개.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KNN 모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죠. 자, 훈련시킬 때는 메서드 이름 뭐라 그랬어요? fit이라고 했어요. fit. 그죠? 특성 배열과 훈련시킬 때는 뭐 해야 돼요? 문제지, 답안지 다 주면서 알려줘야 되죠. 첫 번째 특성은 무슨 물고기야? 두 번째 특성은 무슨 물고기야? 세 번째 특성은 무슨 물고기야? 이거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 뭐 줘야 될까요? X에는 뭘 줘야 될까요? 여기에 사용하는 게 훈련사. 그리고 Y에 사용하는 게 훈련 레이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이유가 모델한테 데이터 몇 개는 숨겨놓고, 어, 그죠? 나중에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 몇 개는 숨겨놓고 나머지만 모델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NN 모델을 훈련 셋으로만, 그리고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로만, 셋으로, 레이블로 훈련을 시킨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실행. 훈련이 끝났어요. 그럼 훈련이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내린다? 학습된 데이터에서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훈련셋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in accuracy라고 할까요? train accuracy.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메서드 이용하시면 돼요. knn 점 스코어 여기를 x train 그리고 y는 y train을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는 뭘 계산한 겁니까? 학습된 데이터를 평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학습된 데이터로, 학습된 데이터로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출력해 볼까요? 출력까지 할게요. train ACC. 훈련셋은 잘 맞추네요.
훈련하고 나서 그 훈련된 거를 주니까 100% 정확도로 잘 맞추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않은 데이터에서도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학습된 데이터가 훈련 셋인 거고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테스트 셋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테스트 accuracy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점, 스코어. 여기에 뭘 주는 거예요? X 테스트. 그리고 Y에는 Y 테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하나도 못 맞췄네요. 그죠? 빵점이에요, 빵점. 응용력이 하나도 없는, 응용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델이죠. 자, 이런 모델은 좋은 모델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쓸 수 없는 모델이에요. 그죠? 정말 시험지랑 답안지만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 1번은 1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뭐, 4번은 1번, 5번은 2번, 이런 식으로 답안지만 알고 외우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하나도 못 맞추는 거죠. 그런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했는지만 잘 봐주세요. 전체 훈련 셋이 있었고요. 예. 전체 데이터가 특성 배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타겟 배열이 있었어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예, X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눴고요. Y를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나눴어요. 훈련은 트레인만 이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모델을 만들고 훈련셋만 KNN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훈련 셋에서도 평가를 해보고 테스트 셋에서도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점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면 학습된 데이터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의 점수가 비슷한 일반적으로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음, 그쵸?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그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죠? 어, 100%다 맞추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좋은 모델인 거예요. 지금은 쓸 수 없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셋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